한 가지 더 해볼까요? 페루형 잠수함 사업에 현대중공업이 이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거 역시도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거거든요. 카나다 잠수함 사업과 연동해갖고 국가비밀 또 한번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과 페루 해군 및 페루의 국영 시마조선소가 차세대 잠수함을 공동 개발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개발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1월까지라고 하고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지난 에이펙 정상회의 때 양국 정부 간에 잠수함 공동 개발 및 건조 의향서를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가 한 거지. 네, 이렇게. 이것도 정부가 한 겁니다. 이재명 그래서 정부가 다 한 겁니다. 그 후속 조치로 지금 계약을 현대중공업이 맺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페루가 이미 이제 우리랑 공항 계약 이후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KF-21, FA-50 관련한 생산도 얘기를 했고, K2 전차 나갔고, 장갑차 나가 있고요. 거기에 자주포까지 지금 페루 무기 전체가 한국산으로 똘똘똘 뭉쳐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러한 전력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운영 시스템까지도 한국식 중앙집중형 이 관리 체계로 넘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페루에 수출되는 잠수함이 내년도부터 아마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된다는 얘기는 이미 시마라고 불리는 현지 조선소하고 생산에 관련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준비를 마무리 지은 상태에서 이걸 발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페루가 노후 잠수함 대체하기 위해서 3-4척 신규 도입을 검토하는 중인데 만약에 이게 4척을 다 수주하면은 뭐 최소 2조 원에서 최대 3조 원에 달하는 이 초대형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잠수함들을 페루 자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남미 연안에 있는 국가들한테 팔아먹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 지역의 특성에 맞춘 잠수함을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로는 1,500톤급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1,500. 네, 우리나라는 합법적으로 1,500톤급 잠수함이 없습니다. 1,200톤급의 장보고급이 있고요. 그보다 한 등급 위에 1,800톤급의 손원일급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면 손원일급 이상부터는 수중 미사일 발사 장치 SLBM이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착한 걸 할 거냐 아니면 단순하게 잠수 업무만 하는 잠수함을 할 거냐 요 선택의 차이에 있다는 것이죠. 자, 뭘 하시겠습니까? 이 국장 같으면. 큰 거. 당연히 큰 거 하겠죠. 무조건 큰 거. 잠수함이 어뢰 공격만 할 수 있는 거하고 이게 수중 발사를 할 수 있는 이거를 갖춘 거하고는 완전히 급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1,800톤급 손원이람을 아마도 목표로 해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루가 돈이 있느냐? 페루는 에스토니아보다 돈이 많습니다. 네, 최소한 에스토니아보다는 돈 많아요. 연간 예산이 국방 예산이 우리 돈으로 3조에서 4조 사이. 2배 정도 많기는 한데 훨씬 더.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하게 물건을 팔아먹기 위한 게 아니라 페루 안에다가 잠수함 제작, 정비, 그리고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전부 다 이식을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공동 생산. 페루 현지 조선소에서 같이 그렇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주요 부품들은 국내에서 전부 다 배송을 해갖고 갈 거고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최소 2, 3년 안에 시제품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할 건데 자, 이쪽 지역이 잠수함 천국입니다. 왜냐면 중남미의 서쪽 바다들, 태평양 연안에 있는 바다들이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대륙붕이 없이 이렇게 육지에서 갑자기 심해 3,000m 가까울 정도로 바다가 쑥 꺼져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의 어떤 전략적인 효용성이 엄청나게 높아요. 깊은 데 숨어 있으면 못 찾아.
근데 그런 잠수함들을 페루가 가지게 된다? 그럼 주변국들도 너나 없이 해상 패권을 위해서 이와 같은 필요성이 높아질 거거든요. 근데 페루는 왜 잠수함을 가지려는 거예요? 보니까 뭐 에콰도르, 칠레 뭐 이렇게 있네. 그러니까 페루가 이거를 가지게 됨으로 인해 갖고 제해 능력을 가지게 되면 이 중남미에서 군사적인 국가로서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장악하기 위해서 페루를 일종의 군사 기지화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페루는 산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루가 공군력에 집중하는 이유는 페루에 공군기지가 있으면 중남미를 다 내 발 아래 놓고 볼 수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이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공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제 공격이나 보복 공격을 하기 위한 목표를 위해서는 잠수함 전력까지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잠수함에 들어가는 주요 통신 체계, 즉 심해 작전, 특수무장, 통신 체계들도 한국한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칠레가 또 뭐 잠수함 새로 도입해가지고 해군력이 강해졌네. 그래서 이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우수한 잠수함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걸 아마도 한국의 1800톤급 손원일함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 관련돼서 용골 그러니까 그 뼈대죠. 잠수함의 뼈대가 이미 페루에 도착해 있다라고 하는 국가 기밀도 제가 사실은 취득을 해서 얻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얘기가 또 카나다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카나다가 잠수함을 독일제하고 우리를 놓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셀프 돈을 받아가지고 챙기고 싶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나다가 100% 독일제 잠수함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쭉 드려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독일이 제시하고 있는 잠수함 제형하고 우리가 제시하는 잠수함 제형이 1000톤 차이가 나요. 무슨 뜻이냐면 독일은 디젤 잠수함으로 2000톤급의 디젤 잠수함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3000톤급의 도산 안창호급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뭐다? SLBM의 유무의 차이입니다. 페루하고 똑같은 거예요. 잠수함을 샀는데 싸게 SLBM 없이 어뢰만 장착한 걸 살 거냐? SLBM으로 말하자면 비대칭 전력으로서의 보복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걸 살 거냐라고 물어보면 아무리 이 카나다가 모지래고 돈이 없어서 유럽제를 산다고 하더라도 100% 그 잠수함들을 SLBM 없는 잠수함을 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우리가 먹든지 반만 우리가 먹든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우리를 제끼고 독일 잠수함을 전략적으로 100%를 선택할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무기들이 이제 천무도 조만간 중남미 진출합니다. 중동에는 사우디아랍에미레이트가 엄청난 조 단위의 이미 수출 계약을 맺어갖고 있는 상황인 거고 유럽 쪽도 지금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 시스템의 이 천무를 비롯한 다연장 로켓 무기들은 이 억제력이 제일 강한 거니까 화력이 제일 강한 거예요. 싸고 화력이 제일 강한 거라 이 무기들에 대한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잠수함도 여기저기서 한국산 디젤 잠수함부터 시작해서 핵추진 잠수함이 완성되면 거기까지 한국 쪽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